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방학이면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의 돌봄과 끼니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번 여름방학부터 지역 돌봄센터 등을 통해 틈새 돌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점심까지 지원돼 이용자들의 반응은 좋지만 사업이 방학 직전에 시작되면서 정작 새롭게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아이들이 따뜻한 도시락을 하나씩 받아듭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에 여러 가지 반찬까지 든든한 한 끼가 차려졌습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먹는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아이들은 오전부터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간식과 점심을 먹고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정부가 학교 돌봄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방학 중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처음 시행한 방학 중 틈새 돌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기존 마을 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방학 중 아이들의 끼니까지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에게 특히 반가운 건 점심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챙겨놓고 가도 잘 챙겨 먹지도 않고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라면으로 때우기도 하고 이제는 돌봄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딱 챙겨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틈새 돌봄을 알고 새롭게 문을 두드린 가정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수요조사를 시작한 건 지난달 13일, 사업은 불과 2주 뒤인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당수 센터가 이미 여름방학 정기 돌봄은 물론 추가로 받을 일시 돌봄 인원까지 확정한 뒤였습니다. 종사자 수의 한계도 있고 또 우리 이 공간에 대한 모든 기자재들이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센터 역시 정기 돌봄 20명에 방학 전 모집한 일시 돌봄 4명과 긴급 돌봄 1명까지 모두 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틈새 돌봄 시행으로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기존 이용자나 방학을 앞두고 미리 신청한 아이들입니다. 복지부는 기존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정작 사업 발표를 보고 신청한 일부 가정은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청주시는 겨울방학부터는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 설치를 해서 겨울방학 때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참여하지 않은 센터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확대해서. 처음 시도된 방학 틈새 돌봄이 이름 그대로 돌봄의 틈새를 메우려면 이번에 드러난 신규 이용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계곡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약 60% 이상이 자진 철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강제 철거가 예고된 캠핑장에는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텐트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강제 철거가 예고된 충주의 한 캠핑장입니다. 개구장이 붙여진 뒤 한 달이 지났지만 10여 개의 텐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훼손됐고 텐트 안에도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사실상 버려진 텐트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충주시는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 행정 대집행보다는 환경 정화 활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반면 계곡 내 불법 설치된 평상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 달 전까지 불법 평상이 놓여 있었던 충주의 한 계곡. 하지만 지금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올해 초 전수조사 결과 충북 내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거나 불법 평상 설치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해온 곳은 170군데에 달했지만 지금은 이 중 지난주까지 105곳의 자진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여전히 인터넷상에 불법 영업 행태 사진을 게시하며 막바지 피서철,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는 이번 달까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계곡의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도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달 말일까지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정 대집행을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주말 광복절 연휴를 맞아 도내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시군은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이나 점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이장섭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모두의 주간 브리핑 회의에서 시민 공감대를 위해 다각도로 홍보하고 정부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열린 민선 9기 첫 충청북도 시장 군수회의에서 특례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권 선정을 위한 대부계약 입찰 공모에 기존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청주여객터미널이 단독 응찰했습니다. 이번 입찰은 민선 9기 청주시가 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기존 운영 방식을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청주여객터미널은 다음 달 20일부터 1년 8개월간 재수탁해 터미널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 마리에 200만 원이 넘는 고급 품종의 고양이들이 배설물이 가득한 컨테이너에 방치돼 있습니다. 소유주는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오염된 환경에 고양이를 방치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창문 안으로 보이는 고양이 20여 마리가 죄다 똥밭에 서 있습니다. 한 마리에 분양가만 200만 원이 넘는 고급 품종묘 렉돌입니다. 귀한 대접을 받는 고양이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맘 편히 소변도 못 봅니다. 렉돌을 전문적으로 판매했던 A씨가 현재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방치가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상황. A씨는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애들 왜 똥밭에 있어요? 똥밭에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매일매일 치우는데 그게 쌓이는 거고 지금 바닥 깨가지고 이런 상태인 거고 매일매일 치워요. 하지만 이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치도 학대라고 보고 지금 고양이들이 그 화면상에 보면 아예 그 밖에 배설물이 있고 화장실을 아예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동물보호법상 그 동물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그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불쾌한 환경을 넘어 고양이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사족보행을 하다 보니까 배설물들 위에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러면 걔네들을 그루밍하면서 섭취를 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구토, 설사 그런 세균성 장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노출도 될 수 있고요. 방광염, 요도염, 신장 손상. A씨의 열악한 사육 환경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고양이 카페를 운영할 때도 배설물이 쌓인 곳에서 고양이를 키웠고 심지어 새끼 고양이 사체까지 발견됐습니다. 청주시는 당시 위생 상태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년과 2022년에도 역시 오염된 환경에서 고양이를 사육했습니다. 청주시는 조만간 A씨의 고양이들에 대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학대 정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동물보호단체는 A씨에 대해 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홍고추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괴산 홍고추 시장인데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태양보다 붉게 물든 홍고추 시장을 안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먼동이 채 트지 않은 새벽 시간,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광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괴산 홍고추 시장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왔어요. 이제 고추 말려서 이제 김장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려고 일찍 이렇게 출발해서 왔어요. 이른 시각부터 먼 길 마다 않고 이곳을 찾은 이유는 질 좋은 홍고추를 믿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새빨갛게 물든 홍고추는 반들반들 윤기가 흐릅니다. 괴산 고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준고랭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고 또 옥토가 비옥해서 단맛이 많고 빠은 고춧가루가 많이 나와요. 지난 1991년 시작돼 30년 넘게 명성을 이어온 괴산 홍고추 시장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지 직거래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이 시장에서 판매된 홍고추만 37톤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날은 8월 중 장날인 3일과 8일로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단 2시간. 올해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킬로그램당 3,500원 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올해 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걸로 보입니다. 작황은 평양작 수준으로 봐요. 그런데 날씨 관계로 인해서 좀 평양작에서 후반기 생산은 좀 떨어질 걸로 봅니다. 괴산 홍고추 시장이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장이,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괴산 홍고추 시장으로 오세요. CJB 안정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냉방도 되고 책도 읽고 다양한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 올여름 새로운 피서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독서 로봇까지 등장하면서 여름방학 도서관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 부모와 아이들이 찾은 곳은 도서관입니다. 밖에서는 폭염이 이어지지만 실내는 책을 고르고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어가지고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일석이조로 더위도 피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림책을 펼쳐든 아이. 그런데 책을 읽어주는 건 엄마도 아빠도 아닌 AI 독서 로봇 루카입니다. 그림책을 인식한 루카가 등장인물의 목소리까지 표현하며 아이들의 몰입을 돕습니다. 이번에는 책 속 이야기가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손가락을 움직이자 등장인물이 살아 움직이고 이야기가 증강현실 콘텐츠로 펼쳐집니다. 루카가 책 많이 읽어주니까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다음에 도서관에 또 오고 싶어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문화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원어민과 영어책 함께 읽기는 물론 만들기와 과학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더 이상 지루하고 조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성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부터 창작 체험까지 준비되어 있는 지역의 대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충남 도서관은 다음 달 열리는 충남 독서대전에서 홍해공원을 야외 도서관으로 조성해 책과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축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는 여름, 도서관은 더위를 피하는 것은 물론 책과 첨단 기술,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소속 청주시 의원의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즉각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아동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씨에 이어 또다시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 의원의 보조금 횡령 특혜 시비가 나온 것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책임, 무검증 공천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주시 의원은 당선 전 대표로 있던 민간단체에서 전국대회 개최 명목으로 청주시 체육회 보조금을 받아 일부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성 청주시의회 의장이 최영중 씨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 의장은 오늘 열린 104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그 신뢰를 저버려 참으로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아 의회의 윤리의식을 재점검하고 엄정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SK하이닉스 등 6개 기관은 오늘 청소년 AI 심리상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 기관들은 총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청소년 AI 멘탈 케어 하이마음 충북을 개발하고 이를 탑재한 무인 상담 기기를 청소년 시설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정서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AI를 통해 위험 신호가 감지된 경우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웅 피부과 의원의 김현웅 대표원장이 충북 104호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현웅 원장은 5년간 1억 원을 기부하는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동참했으며 충북 의사 아너로는 4번째입니다. 김 원장은 많은 분들께 받은 감사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보훈군수는 오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청주공항, 보은, 김천 내륙철도 노선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최 군수는 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을 만나 청주공항과 보은, 김천을 연결하는 내륙철도 노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영동 진천고속도로 보은 삼성나들목 설치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보은군 철도유치위원회도 국토교통부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주공항, 보은, 김천 내륙철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진천구는 오늘 김명식 군수 핵심 공약인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1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전체 부지에서 군 유지 비율이 87%에 달하고 청주국제공항과 충북혁신도시와 가까운 입지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천구는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충청북도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오늘 명예퇴직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부임한 김태영 부교육감은 윤건영 교육감 1기 후반기 교육행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차기 부교육감 인선 작업에 착수해 조만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교사들에게 반복적으로 갑질을 한 충북의 한 중학교 교감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은 A 교감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사들을 툭툭 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조사에서 교사 10여 명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며 A 교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50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본청 교육국장의 최숙희, 진로교육원장의 신명남, 교육연구정보원장의 오관문, 교육문화원장의 안성표, 진천교육장의 안병진, 괴산증평교육장의 김용인 등으로 승복 규모로 현장 중심 교육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